예, 이번 시간에는 2018년 3월 4일 시행한 유체역학에 대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21번 나가죠. 자, 21번은 요 지름이 10mm인 노즐에서 방사 압력이 392kPa이라면 방수량은 몇 세제곱 분인가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방수량 Q는 유속에다가 단면적을 바로 곱한 것과 같죠. 근데 여러분이 토리첼리 정리에 의해서 이 유속이라는 것은 루트 2GH죠. 여기에다가 요 단면적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그림에서 보면은 이러한 그 노즐에 구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압력계의 압력이 얼마냐면 392kPa이고 그 다음에 이 노즐의 요 직경이 10mm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공식에 대입을 하려면 요 중력 가속도 G는 9.8 m/s의 제곱. 그 다음에 H를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A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원형의 요 단면적은 요 A는 4분의 파이에다가 요 직경 D죠. D의 제곱이라는 거. 요걸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계기 압력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수두로 고쳐서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압력이라는 것은 비중량에다가 높이 수두를 갖다 곱해준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수두라는 것은 이 압력을 비중량으로 나눠준 거죠. 그럼 이 노즐 속에 흐르는 유체가 물이기 때문에 비중량은 그 물의 비중량이 되는 거죠. 이 식에다 대입을 하면 여러분이 수두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P가 지금 392kPa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392, 요 kPa이라는 것은 kNm/m의 제곱이죠. 요게 바로 kPa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물의 비중량도 뭘로 해줘야 되겠어요? kN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물의 비중량값, 요 놈은 1000kg 포스/m 미터의 3승 또는 요거를 1kg 포스가 몇 뉴턴이에요? 9.8 뉴턴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9.8을 곱하면 9800 뉴턴/미터의 3승이 되죠. 또 이거를 킬로 뉴턴/미터의 3승으로 하면 9.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물의 비중량값, 단위에 따른 물의 비중량값은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킬로 뉴턴이니까 물의 그 비중량값도 킬로 뉴턴/미터의 3승을 대입해 줘야 여기서 단위가 미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의 그 비중량 9.8 킬로 뉴턴/미터의 3승을 대입을 해주면은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40.61m가 나와요. 그래서 이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유량 Q는 루트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 m/s의 제곱. 그 다음에 H 수도 지금 40.61 나왔죠. 곱하기 단면적 4분의 파이 직경 지금 여기 10mm죠. 그래서 1m는 미리로 하면 1000mm죠. 그렇기 때문에 10mm를 미터로 하면 0.01m예요. 요거의 제곱. 그래서 여러분이 유량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2.215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세제곱미터 퍼 뭐예요, 이게? 단위가 요 세크죠. 근데 물어본 단위는 뭐예요? 분으로 물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요 세크를 없애주고 밑에 분으로 해줘야 되죠. 그래서 1분은 60세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세크 서로 없어지고 분모가 분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0.1329가 나오죠. 세제곱퍼 요게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여기 3번에 0.132가 바로 가장 가까운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수도 계산할 때 요 압력을 비중량으로 나눠준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 여러분이 1기압이 101.325 kPa이고 요놈이 미터로 하면 10.332 미터 AQ가 되죠. 요거를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다면 이 공식을 갖다 이용을 해서 수두로 환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두를 여러분이 이 공식에 대입을 하면 지금 압력이 392 킬로뉴턴, 킬로파스칼이죠. 그래서 요놈을 1기압이 101.325 킬로파스칼이죠. 요놈이 미터로 하면 10.332 미터예요. 그래서 킬로파스칼 서로 없애주면 단위가 미터로 나오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39.97 미터예요. 이 39.97 미터를 여기에다 대입을 해도 값은 거의 유사하게 나와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는데 그런 오차는 상관없죠. 다음은 22번 넘어가죠. 자, 22번은 이 옥내 소화전 배관 유속이 3m/s인 그 위치에 피토 정압관을 설치했을 때 정체압과 정압의 차가 수두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바로 속도 수두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속도 수두 H는 이 지분의 유속의 제곱이죠.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시면 돼요. G는 중력가속도 9.8m/s의 제곱. 그 다음에 유속이 3m/s니까 3의 제곱. 요거 계산하면은 0.46m죠. 그래서 이거는 점수를 주려고 낸 문제니까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죠. 0.46.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23번 가죠. 자, 23번은 관 속의 부속품을 통한 유체 흐름에서 등가 길이를 표현하는 식을 갖다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등가 길이를 L2로 표기하는데 이 등가 길이는 관 마찰 손실 계수분의 부차적 손실 계수에다가 바로 이 직경 D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관의 상단관 길이, 즉 등가 길이 계산하는 공식은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등가 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여기 엘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25mm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량이 Q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이 마찰 손실 수두가 예를 들어서 뭐 0.05m다. 이럴 경우에 이거를 직관 25mm 유량 똑같을 경우에 요 직관의 길이 마찰 손실 수두가 또 0.05m다. 이게 몇 미터냐면 5m다. 가정을 했을 때 요 상단관 길이
요 25mm 엘보는 상단관 길이가 5m라는 거예요. 즉 동일 유량에서의 마찰 손실 수두를 직관의 길이로 환산한 거. 예를 들면 또 여러분 1달러가 우리 환율로 따지면 대략 한 1150원 정도 되죠. 즉 단위를 바꾸는 거예요. 1달러를 우리가 원화로 하면 1150원 정도 되죠. 즉 엘보를 갖다가 같은 등가 길이로 환산한 거, 요걸 우리가 등가 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등가 길이는 요 부차적 손실 계수에다가 직경을 곱한 것을 관마찰 손실 계수로 나눠줬다는 거, 꼭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등가 길이 계산하는 공식이 되죠. 다음은 24번 가죠. 자, 24번은 물이 안찌름 600ml의 그 파이프를 통해서 평균 3m/s의 속도로 흐를 때 유량이 몇 세제곱/s냐. 지금 어떤 배관에 있는데 이 배관의 그 직경이 600ml라는 거죠. 왜 평균 유속이 3m/s로 흐르고 있을 때 유량이 얼마가 되느냐? 가장 그 쉬운 문제예요, 이거는. 자, 여러분이 1m는 몇 ml라고 그랬어요? 1000ml라고 그랬죠? 그러면 600ml는 미터로 하면은 1000으로 나눠주면 0.6m가 되는 거죠. 자, 유량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유속에다가 단면적을 곱한 거죠. 자, 지금 여기 배관의 요 단면적, 직경이 지금 600ml죠. 즉 0.6m예요. 그럼 이 단면적, 원의 단면적은 4분의 파이의 직경, d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식에다 대입을 하면 돼요. 자, 유속이 얼마예요? 3m/s. 자, 단면적은 4분의 파이에다가 d의 제곱이죠. 자, 관경이 지금 0.6m. 요거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량을 계산하면은 0.85가 나오는 거죠. 미터의 3승/세크.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맞는 답이죠. 24번 같은 경우는 절대로 여러분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점수를 주려고 내는 문제예요. 다음에 25번 가죠. 우리 육체 역학 문제에서 여러분이 풀 수 없는 문제, 다시 말하면 풀어서는 안 되는 문제가 꼭 한두 문제는 나와요. 출제자도 100점이 나오지 않게끔 어려운 문제를 한두 문제를 꼭 낸다는 거죠. 다음 25번 가죠. 자, 단면적이 10m의 제곱, 두께가 2.5cm, 열 전달량이 3kW, 고온의 온도가 415도씨, 열 전도도가 0.2일 때 외부면의 온도를 물어본 거죠. 즉 여기에 어떤 이런 단열재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단면적이 몇 제곱미터냐면 10m의 제곱. 그 다음에 요 두께, 요 단열재 요 두께는 2.5cm. 그 다음에 이쪽을 우리가 내부라고 하고, 이쪽 바깥을 외부라고 했을 때, 내부의 온도가 415도씨. 그 다음에 열 전도도 있죠. 요 K 값이 0.2 와트 퍼 미터 도 K라는 거죠. 이때 열 전달의 그 공식을 갖다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요 외부의 온도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열 전달량 P는 열 전도도에다가 단면적, 고온의 절대온도 마이너스 저온의 절대온도, 요거를 그 판의 두께로 나눠준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요 K, 열 전도도의 단위는 와트 퍼 미터 도 K. 요 A는 단면적 미터의 제곱이죠. T는 고온의 절대 온도니까 273에다가 고온의 온도. TC는 저온의 절대 온도니까 273도에다가 저온의 온도를 갖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L은 판의 요 두께니까 단위가 미터예요. 주어진 값들 갖다 여기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열 전달량은 얼마예요? 와트죠, 와트. 단위가. 주어진 값이 3kW니까 여러분이 1kW는 와트로 하면 1000와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3kW는 3000와트가 되는 거죠. 자, 열 전도도는 얼마로 주어져 있어요? 0.2 와트 퍼 미터 도케이. 그 다음에 요 단면적은 10제곱미터로 나와 있죠. 자, 고온의 절대 온도 273에다가 지금 이 내부하고 외부가 있는데 당연히 내부가 온도가 높겠죠. 그래서 내부를 갖다가 고온의 온도로 하고 외부를 갖다가 저온의 온도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부 온도 415도 더해주면 도 K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73 플러스 요거는 그냥 T2로 하죠, 그냥. 아니면 TC로 표기하죠, 그냥. 자, 판의 두께는 2.5cm죠. 자, 1m는 100cm니까 요걸 미터로 하면 0.025m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판의 두께 0.025m를 갖다 대입을 해서 요 저온의 절대 온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온의 절대 온도를 계산을 하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650.5K죠. 자, 절대 온도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물어본 건 섭씨 온도를 물어봤죠. 그래서 이 섭씨 온도 TC라고 가정을 하죠. 이놈은 650.5에서 절대 온도 273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면 이게 377.5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378도 2번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25번 같은 경우는 요 열 전달량 계산 공식 반드시 암기하고 요 단위도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열 전도도 단위가 와트 퍼 미터 도 K가 되죠. 그러면 요 절대 온도도 마찬가지로 K가 돼요. 도 K. 근데 만약에 이 열 전도도의 단위가 섭씨 온도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와트 퍼 미터 도 C로 되면 요 T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섭씨 온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절대 온도 또는 섭씨 온도는 열 전도도의 그 단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다음은 26번 가죠. 자, 26번은 어떤 오일의 요 동점성 계수. 자, 이 동점성 계수라는 것은 동점도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누라고 있죠, 누. 누라고 있는데 이건 동점도예요. 그래서 이 동점도는 이 점도를 갖다가 뭘로 나눠준 거냐? 밀도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이 점도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죠. 밀도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이 점도의 단위는 요 킬로그램 서로 삭제가 되고 미터의 제곱 퍼 세크가 바로 동점도의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거는 점성계수라고 그랬죠. 이 점성계수라는 것은 점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뮤를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이 동점도는 점도를 갖다가 밀도로 나눠준 거니까 이 동점도는 뉴는 1분의 뉴하고 같은 거죠. 대각선을 곱하면 이 점도는 동점도에다가 밀도를 곱한 것과 같은 거죠. 이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점도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동점도, 동점성계수라고 나와 있죠. 이게 동점도와 같은 말이에요. 이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단위가 미터의 제곱 per s죠, 세크. 자, 밀도는 얼마예요? 비중이 0.9라고 나와 있어요. 비중이 0.9. 자, 이 비중이라는 거는요, 어떤 물질의 비중량을 물의 비중량으로 나눠준 게 비중이에요. 또 이걸 밀도값을 취하면 어떤 물질의 밀도를 물의 밀도로 나눠준 것이 바로 비중이 되는 거죠. 이 공식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비중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밀도를 물의 밀도로 나눠준 거죠. 자, 물의 밀도 값은 얼마예요? 요거 암기하셔야 되죠. 예, 1000kg per 미터의 3승.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죠. 여기서 밀도는 물의 밀도에다가 비중을 곱한 거죠. 자, 물의 밀도가 1000이라고 그랬죠. 여기 오일의 비중이 0.9예요. 자, 계산하면 900kg per 미터의 3승. 이게 바로 기름의 밀도값이 되는 거죠. 요놈을 갖다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돼요. 밀도값, 기름의 밀도값. 예, 900kg per 미터의 3승이죠. 자, 여기서 단위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요 미터의 제곱 없어지고 미터의 3승이 그대로 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이게 0.18이 나오죠. 단위는 위에 킬로그램이 있죠. 다음에 분모에는 요 세크하고 미터 나오죠. 그래서 미터 세크가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점도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0.18이 바로 맞는 요 답이 되는 거죠. 즉 3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26번 같은 문제도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동점도 계산하는 공식, 동점도라는 것은 점도를 갖다가 밀도로 나눠준 거, 그 다음에 비중이라는 것은 비중량을 물의 비중량으로 나눠준 거,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의 그 밀도값을 물의 밀도값으로 나눠준 게 바로 비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체 역학도 암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공식이라든가 단위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음은 27번 가죠. 자, 27번도 위에 26번과 연관된 문제예요. 자, 동점성계수의 차원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동점성계수라는 게 뭐예요? 이게 동점도라고 그랬죠. 동점도의 차원을 물어본 거예요. 이 차원은 여러분이 우리 길이가 랭스죠. 영어로 하면.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길이인데 길이는 요 랭스의 요 L자. 그래서 길이를 나타낼 땐 요 L을 써요. 차원으로. 그 다음에 힘 있죠. 힘. 포스. 힘은 차원으로 나타낼 땐 요 F로 나타내죠. 그 다음에 요 시간. 세크죠. 세컨드.
시간이에요. 초조요. 타임으로 해야겠죠. 타임. 그래서 시간은 우리가 t로 나타내요. 그 다음에 질량 있죠. 질량. 질량을 우리가 영어로 하면 mass라고 하죠. 그래서 질량을 차원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m으로 표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동점도라는 것은 단위가 미터의 제곱 퍼 세크죠. 요거는 점도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를 밀도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으로 나눠준 게 바로 동점도죠. 그래서 지금 동점도의 단위를 차원을 물어본 거죠. 자, 미터의 제곱이니까 길이는 L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요 M이라는 건 길이의 단위니까 요건 리터, L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세크는 시간의 단위죠. 시간이니까 T로 나타내죠. 자, 요거는 L의 제곱에, 요게 T분의 1은 어떻게 나타내요? T의 마이너스 1승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L의 제곱에 T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세크의 제곱분의 1은 어떻게 나타내요? 세크의 마이너스 2승으로 나타내죠. 뭐 세크분의 1 마찬가지로 세크의 마이너스 1승이죠. 10분의 1 어떻게 나타내요? 10의 마이너스 1승으로 나타내죠. 이런 그 원리를 이용하면 여러분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 동점도의 차원은 L의 제곱에 T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죠. 다음은 28번 가죠. 자, 28번은 요 개방된 물통에 깊이 2m의 물이 들어있고, 즉, 개방된 어떤 그 수조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물이 들어있는 거죠, 물. 자, 물의 비중은 얼마예요? 물의 비중은 1이죠. 요게 지금 몇 미터? 2m 차 있는 거죠. 다음 또 2m가 있는 거죠, 여기. 2m에는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다는 거죠. 자, 기름의 비중이 얼마라는 거예요? 0.5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밑바닥에서 여기서 받는 힘, 이 그 압력을 물어본 거죠. P. 자, 여러분이 이 압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비중량에다가 높이를 갖다 곱한 것이 압력이죠. 그럼 여기서 물어본 압력의 단위가 뭐예요? 파스칼로 물어봤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파스칼이라는 것은 단위가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에요. 즉 1m마다 1m당 작용하는 힘 뉴턴이죠. 그러면 킬로파스칼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단면적 1제곱미터당 작용하는 힘을 킬로 뉴턴으로 나타낸 것이 킬로파스칼이죠. 이 단위는 여러분이 꼭 변환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물어본 것이 P가 뭐예요? 파스칼이에요. 그러면 비중량 값은 뭐를 넣어야 되겠어요? 파스칼이니까 비중량 뉴턴 퍼 미터의 3승 단위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H는 단위 미터를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물의 높이 나와 있죠. 기름의 높이는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나와있는 거예요? 비중량이 안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물의 비중량은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물의 비중량은 몇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에요. 바로 9800이죠.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그러면 기름의 비중량 값만 여러분이 알면 풀 수가 있겠네요. 자, 요 앞에 문제에서 풀었듯이 비중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비중량을 물의 비중량으로 나눠준 거고, 어떤 물질의 밀도를 물의 밀도로 나눠준 게 비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비중값은 0.5로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물의 비중량 여러분이 알고 있죠. 그러면 그 물질의 비중량 값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중량이라는 것은 물의 비중량에다가 비중을 곱한 거죠. 자, 그러면 기름의 비중량은 물의 비중량이 얼마예요? 9,800 뉴턴 퍼 미터의 3 하고 있으라고 그랬죠. 자, 비중이 0.5죠. 그래서 요 기름의 비중량 값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4,900이 나오죠. 4,900 뉴턴 퍼 미터의 3승이 바로 기름의 비중량이에요. 자, 그럼 이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되죠. 자, 이 물에 의한 압력, 비중량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 높이 2m 곱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기름의 높이에 의한 압력. 비중량이 얼마였어요? 4,900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높이 마찬가지로 2m죠. 여기서 단위를 한번 보세요. 여기 미터 없어지고 미터의 3승이 어떻게 돼요? 미터의 제곱이 되죠.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 바로 파스칼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 미터 없어지고 요 놈이 미터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는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9,800에다가 4,900을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 29,400이 나오죠. 자,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파스칼의 단위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맞는 답은 29,400. 가장 근사치를 찾아야 되겠네요. 3번이 가장 가까운 답이 되는 거네요. 다음은 29번 가죠. 자, 29번은 압력차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구를 물어본 거죠. 자, 이 로터미터라는 것은 여러분이 소방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유량계예요. 여러분 그 성능시험 배관 있죠? 이 성능시험 배관 쪽에 보면은 요 1차 측에 개폐 밸브 하나 있고요. 2차 측에 유량 조절 밸브 하나 있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유량계가 부착이 되어 있어요. 여기 가운데 플로트가 떠 있죠. 그리고 여기 눈금이 있어요. LPM이라고. 그래서 요 플로트가 여기 밸브로 배관 성능시험 배관 쪽으로 물을 흘러보내면 이 유량계에 요 플로트가 위아래로 내려오면서 눈금을 지시하죠. 그 눈금을 여러분이 읽는 것이 바로 이 로타미터예요. 직접 여러분이 유량을 읽을 수 있는 유량계죠. 그래서 로타메타는 유량계. 예, U자관 액주계. 자, 액주계는 이쪽 배관이 있겠죠. 이쪽도 배관이 있겠죠. 이 배관에다가 구멍을 내 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죠. 여기에다가 액주계를 연결해 놓으면 이 안에 수은이 어느 한쪽으로 압력이 높은 쪽은 내려가는 거고 압력이 낮은 쪽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마노메터의 읽음값 R에 의해서 요 A 배관하고 B 배관의 압력 차를 여러분이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A 배관이 지금 압력이 높은 거예요. 즉 PA가 높으니까 일로 밀어낸 거죠. B 배관보다 압력이 높은 거예요. 즉 압력차를 이용해서 압력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요 U자관 액주계죠. 이게 U자 형태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U자관 액주계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열 전대, 이건 온도 측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우여라는 것은 개수로 강이나 하천의 그 유량을 갖다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여는 이렇게 생겼는데 물의 낙차의 높이에 따라 가지고 유량을 갖다 계산하는 개수로의 유량을 측정하는 유량계죠. 다음은 30번 가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유체역학에서는 여러분이 풀기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꼭 낸다고 그랬죠. 지금 이 30번이 바로 여러분이 풀기 어려운 문제예요. 즉 풀어서는 안 되는 문제죠. 이런 문제는. 이런 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세요. 문제하고 답을 갖다 같이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 문제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리려면 한 3, 40분 걸려요. 그런 시간은 여러분이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합력의 작용점을 물어본 건데 합력의 작용점은 언제나 도심의 아래에 있다 해서 여러분이 1번으로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교재에 지금 오타가 있는데요. 여기 36이 아니고 풀이에 이게 12예요. 여기가 10이니까 12가 되는 거죠. 여기가 36이 아니고 여기가 12죠. 그래서 요게 6분의 1이 아니고 이게 2분의 1. 그래서 요게 2분의 1이 아니고 6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30번 같은 문제는 절대 여러분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문제하고 답을 꼭 같이 암기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